시작하겠습니다. 네, 잘 쉬셨어요? 네, 자, 약속대로 10분 쉬셨고요. 우리 이 기본서에 우리 이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서 관련된 메테인지 학습 체크 있잖아요. 네, 그거 몇 개만 좀 확인할게요. 자, 책에 다 있는 거니까 굳이 책 안 보셔도 그 앞에 칠판 보시면서 한번 맞춰볼게요. 좀 전에 배우신 소유권 이전 등기요. 자, 여기 이전이고, 이전. 자, 앞에 일부 보이시죠? 자, 일부 이전 등기를 할 경우, 자, 지분 쓸까 안 쓸까? 자, 지분 당연히 써야 되죠. 소유권의 일부 지분은 이전이 된다. 배웠잖아요. 부동산 일부 이전 안 돼요, 아예 안 되고, 권리의 일부죠. 권리 일부. 이전은 지분 기록해야 됩니다. 1번이고요. 다음 2번, 수용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수용 개시일 전 상속. 자, 상속. 상속 등기는 수용 개시일 이후에 들어오더라도 직권으로 자 말소할 수 있다 없다? 자 직권 말소할 수 없다 그랬어요. 수용되면 사업 시행자가 보상금을 주고 강제로 단독 신청으로 뺏어오잖아요. 어떻게 다 털어준다 그랬는데 상속은 못 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헷갈리게 하려고 뭐 개시 이전, 개시 이후 말 이렇게 썼는데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 쓰면 출제 오류기 때문에 쓴 거지. 이거 가지고 이제 정답에 이 뭐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속 보고 못 지운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10번. 자, 매매로 인한 이전 등기 이후 여기서 걸렸죠. 자, 환매 특약 등기가 나중에 들어온 거예요. 후에. 그러면 이게 잘못 들어온 거예요. 각하입니다. 자,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 특약 등기는 동시에 신청서 2개를 써가지고 동시에 붙여넣으라 그랬어요. 그걸 따로 뒤에 나중에 냈다 그러면 각하 나온다. 이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 해가지고 이건 무효가 돼요. 이거는 반드시 동시에 되기 때문에 이후면 각하입니다. 자, 또 몇 개만 더 해볼까요? 자, 환매 특약 등기는 환매에 의한 권리 취득 등기를 한 경우, 자, 이거 어렵게 냈죠? 환매에 의한 권리 취득 등기를 했다. 그럼 김보미가 신 대표한테 넘겼다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다시 돌아왔으면 환매가 된 거지. 다시 돌아왔으면 환매가 행사가 됐기 때문에 환매 특약 등기는 등기관이 야, 이거 다 끝났네. 우리 줘줄게. 라고 직권 말소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때 환매 특약 등기는 등기관 직권으로 말소를 합니다. 신청 말소가 아닌 거죠. 환매가 안 돼서 못 돌아오겠다. 이럴 때는 따로 말소 신청해서 지우는 것이고요. 환매가 됐을 때는 직권 말소가 되는 겁니다. 이건 직권 말소죠. 다음 14번 신탁 등기 얘기했었죠. 자, 신탁으로 김흥부가 임기영과 이성원에게 재산 맡겼잖아요. 그래서 맡기는 그 넘어가는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는 별개 등기이므로 자, 순위 번호가 하나로 가요, 따로 갔어요. 자, 하나로 간다 그랬죠? 동일한 순위 번호 3번 해가지고 그 안에 줄 긋고 신탁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 순위 번호가 달리한다 그러면 안 되고 동일한 순위 번호로 등기합니다. 하나의 신청서로 동일한 순위 번호로 등기가 되게 돼 있죠. 2번이 답입니다. 다음 소유권이 아닌 권리들이 있었죠. 자, 필요적 사항은 암기하셔야 돼요. 자, 지상권은 목적과 범위, 지역권도 목적과 범위. 근데 전세권은 딱히 목적이 없고요. 전세금과 범위 이렇게 돼요. 자, 임차권은 차임과 범위. 자, 저당권은 돈 얼마를 누가 갚을 거야? 라고 채권액과 채무자를 써주게 돼 있습니다. 자, 지역권은 땅이 2개니까 유역지, 승역지가 같이 들어가게 돼 있는 것이죠. 되게 간단해요. 빌리는 건요. 범위 4개 있죠. 범위. 빌리는 것 중에 지상권, 지역권은 특별한 목적이 있어요. 자, 지상권은요. 남의 땅인데 이걸 내가 왜 빌리냐? 남의 땅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건물이 될 거야. 그래서 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네 땅을 빌리자. 이런 목적이에요. 자, 지역권은요. 자, 내 땅이 지금 옆에 땅에 도움 필요한데 내 요역지야. 네 땅 좀 승낙 좀 해줘. 네 땅 옆에 좀 다닐게. 통행 목적. 그죠? 우리 땅에서 바라볼 때 앞에 가리지 마. 조망을 위해서 뭐 막지 말아줘. 조망 목적. 이런 목적이 들어가는 거야. 목적. 당신 땅 통해서 물 좀 끌어다 씁시다. 인수 목적. 이런 목적이 들어가는 게 지역권 목적이에요. 근데 전세권은 그런 목적 없이 그냥 잘 쓰면 돼. 잘 쓰면 되기 때문에 목적을 안 쓰고요. 전세금을 쓰고 범위를 씁니다. 전부냐 일부냐. 범위는 전부 다 일부냐. 전부 일부. 전부면 도면이 안 들어가고요. 일부면 도면이 들어갑니다. 전부 일부. 범위 4개 들어가죠. 자, 저당권은 범위가 필요 없어요. 통으로 팔아버릴 거기 때문에 범위는 안 들어가고요. 얼마 갚을 건데, 누가 갚을 건데, 이거 써줘야 돼요. 저당권. 자, 이렇게 해서 반드시 써줘야 되는 것들을 암기를 하셔야 돼요. 우리 교재 다 있습니다. 자, 임차 보증금 같은 경우 이제 착각하실 수 있는데, 임차권에서 임차 보증금은 임의적 사입니다.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고 이런 상황이에요. 보통 있으니까 쓰겠지만 반드시 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필요적으로 꼭 써야 되는 거고 임차 보증금 같은 경우는 임의적 사항입니다. 다른 권리들도 임의적 사항들이 있는데 이건 이제 좀 더 진도 나가고 나서 조금씩 자연스럽게 암기하실 수 있도록 해드릴 건데 필요적 사항은 일단 의식적으로 외워야 돼요. 최대한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암기하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그다음에 전세권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자, 요거보다는 우리 이제 기본서 내용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기본서로 봅시다. 기본서. 자, 지상권 볼게요. 자, 지상권은요, 토지, 지상권 토지. 남의 땅을 빌려, 타인 토지를 왜 빌리냐? 자, 건물이 내 거야. 공작물 내 거야. 수목이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 소유. 그래서 남의 땅인데 건물이 내 거. 인 상황. 그래서 건물주가 땅 주인한테 내 건물 소유하기 위해서 당신 땅을 빌려야 되겠다라고 이제 계약을 하는 거지. 이게 설정 계약. 지상권 설정 계약 해가지고 그 등기를 하면 지상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의 땅을 내가 배타적으로 빌리는 겁니다. 만약 땅 주인 싫어 그러면 이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협의가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배타적으로 남의 땅을 내 소유, 건물 소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중으로 안 돼. 나도 빌리고 너도 빌리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물론 줄 거놓고 이쪽 반은 내가 저쪽 반은 네가 이건 되겠죠. 그건 일부거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빌린다. 이게 두 개가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지상권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 일부는 가능해요. 일부는 가능하지만 이 도면이 들어가겠죠. 지분에 대해서는 설정하지 못합니다. 땅 주인이 공유자였대. 2분의 1, 1분의 1. 그럼 그 두 사람이랑 같이 얘기를 해야지. 당신 2분의 1이지? 그 2분의 1만 빌립시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 지분에 대한 용의권은 설정하지 못한다. 지분은 못 빌린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다음에 지상권 얘기할 때 꼭 쓰는 게 목적과 범위죠. 건물 소유 목적, 공작물 소유 목적 이런 거 써야 돼요. 목적. 범위는 전부냐, 일부냐를 쓰고요. 만약에 일부라면 토지 지적도가 들어가줘야 되는 거죠. 자, 임의적으로 약정에 따라서 쓰는 것들도 있어요. 존속기간이나 뭐 지료는 꼭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임의적으로 있으면 쓰는 거예요. 자, 일단은 필요적 사항들을 암기를 좀 해놓으시고요. 그래서 등기부에 당연히 목적과 범위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거 이제 제가 견본 넣어놨거든요. 자, 견본에 보면 이게 지상권이 을구의 소유권이 아닌 권리잖아요. 1번 지상권을 들어왔다라고 하면 여기 목적은 남의 땅에 내 건물이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 내 거다. 이거죠. 건물 소유 목적. 범위는 뭐 동남쪽 300제곱미터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 이름 짓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재밌고 뭔가 이렇게 기억이 남는 이름을 좀 많이 하고 싶었는데 좀 전에도 김웅부도 넣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지상권자 누구를 고민하다가 이게 그렇게 이게 이제 시간 제한 있잖아요. 빨리 원고를 넘겨야 되는데 급해가지고 그러니까 지상권자니까 이지상을 썼거든요. 좀 웃기죠. 예,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뭔가 좀 재미나면서 지상권자 어떤 이미지를 탁 줄 수 있는 이름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이름 제보하실 게 있으면은요, 이제 댓글이나 뭐 이걸 제보를 해주시면 내년도 교재 만들 때 여기 권리자들 이름 쓸 때, 명의인들 이름 쓸 때 적극 활용할게요. 이제 각 파트마다 좀 독특한 이름들이 나와줘야 그 파트에는 누구 이렇게 해서 이제 암기하기 편하거든요. 그렇게 만들려고 좀 애를 썼거든요. 자, 지금 일부잖아요, 일부. 전부가 아니라 일부면 이렇게 표시되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도면이 따로 있다라고 도면이 따로 이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이 도면도 이제 등본을 쪄줍니다. 여기 도면 번호도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지상권의 이제 얘기를 설명해 드렸고요. 자, 이 지상권도요, 남의 땅을 다 빌리는 거잖아요. 근데 남의 땅이 지하 몇 미터, 자, 지상 몇 미터, 이렇게 빌릴 수 있어요. 다 빌린 게 아니라 지하에 몇 미터 사이만 빌린다. 그럼 그 밑에 터널 뚫거나 지하철을 단다.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토지 지하에다가 지하철을 뚫는데 그 땅을 다 빌리거나 다 사거나 이럴 필요 없잖아요. 그 지하 몇 미터 구간만 이렇게 빌리겠다. 이런 게 이제 구분지상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얘기할 건데, 자, 예를 들어 견본을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구분지상권의 지상권자가 서울시야. 서울시가 자 50년 지하철도 소유 목적으로 이렇게 빌렸다. 지상권 이렇게 들어오는. 이런 이제 남쪽 끝점 포함한 지하 15m에서 35m 사이를 빌렸다.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게 이제 구분지상권입니다. 뭐 이런 것도 있다. 이렇게 일단 공간만 빌리는, 통으로 다 빌리는 게 아니라 지하 몇 미터 또는 뭐 지상 몇 미터 이렇게 빌리는 거죠. 이런 거 가능하단 말이에요.
다음, 이번에는 지역권. 자, 지역권이요. 토지가 2개 나와야 돼요. 편익을 받는다. 나는 도움이 필요해. 요역지야. 알았어. 내 땅 좀 다녀. 내가 이제 물 끌어다 줄게. 내가 요즘 안 가릴게. 이렇게 하면 승역지. 승낙해 준 거지. 자, 그러면 요역지는 필요한 땅이고요. 자, 승역지는 승낙해 준 땅이에요. 그러면 항상 등기는요, 뭔가 제한이 걸리는 쪽에 해야 돼. 제한이 걸리는 쪽에 한다는 말은 승역지에다 등기 신청을 하는 거야. 승역제 신청을 넣으면, 자, 요역지에는 등기관이 자동으로 해줘요. 그러니까 토지가 2개 있거든. 이쪽에도 등기가 있고 이쪽에도 등기 있는데, 승역지 쪽에 먼저 등기소에 가는 거예요. 승역지에다가 요거 지금 저쪽 땅이 좀 도와달란다라고 써놓으면, 등기 그거 해주면서, 그럼 여기다가는 저쪽에 써드릴게. 라고 직권을 해줍니다. 신청, 직권. 양쪽이 이제 동시에 2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승역제 신청하는 걸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요역지 쪽 소유자가 요역지 필요하니까 뭐 어젯밤에 술 한잔 샀겠지.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승역지 승낙해준 쪽에다가 어제 술 잘 드셨지? 오늘 가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등기합시다. 라고 요구하니까 요역지 쪽이 권리자가 되고요. 승역지 쪽은 술 먹었으니까 해드려야 되거든. 그래서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물론 이게 꼭 소유자끼리만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상권자도 남의 땅을 빌린 사람인데 지상권자는 그 땅이 남의 땅이긴 하지만 내가 사용권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는 이 땅을 위해서 옆에 땅을 빌릴 수도 있고요. 또 옆에 땅이 나한테 와가지고 당신 지상권자지? 당신 땅 옆에 좀 지나갑시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상권자는 자기 권리 범위 내에서 그 토지를 위하여, 자, 여기 조심해. 토지를 위하여. 내 땅을 위하여. 그러면 내 땅 요역지가 승역지가? 당연히 요역지가 된다. 내 땅이 요역지가 된다. 내 땅을 위해서 옆에 땅을 좀 빌리자. 이게 돼요. 네, 그 토지 위에, 자, 토지 위에, 내 토지 위에 옆에 땅을 위한 통로가 지나가고 있어. 내 땅 위에 제한이 걸린 거지. 그럼 내 땅이 승역지가 됩니다. 승역지. 이렇게 해서, 자, 꼭 소유자가 아닌 지상권자나, 물론 다른 전세권자나 이런 사람도 되는 겁니다. 지상권자, 전세권자, 이런 사람들도 그 위하여 또는 위에 설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꼭 소유자만 되는 건 아니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들도 이게 가능한데, 이럴 때는 부기등기로 실행이 되게 돼 있어요. 조금 어려운데요. 요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일단, 지역권도요, 소유자끼리 하는 게 보통인데, 소유자가 아닌 사람끼리 될 수 있다. 그죠? 이쪽 토지 지상권자, 저쪽 토지 지상권자가 서로 만나가지고 우리 지상권자끼리 땅 좀 서로 씁시다. 이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가능하다. 까지 됐습니다. 자, 다음. 자, 이번에는 여기서 필요적 내용이 있어요. 필요적 내용이. 자, 목적과 범위. 똑같아요. 목적과 범위고요. 목적은 뭐 통행 목적, 인수 목적을 쓰는 거고요. 범위는 자, 요역지는 무조건 전부해야 되고요. 승역지는 일부가 돼. 승역지 일부 될 때는 지적도가 들어옵니다. 일부니까 요만큼 빌린다. 이렇게. 승역지. 요거 견본을 좀 볼 건데요. 자, 견본을 보실 때 이렇게 돼요. 견본이 보세요. 승역지의 신청. 자, 승역지의 신청. 자, 요역지 요직. 요역지는 직권. 이렇게 보세요. 승역지에 우리가 신청하면 요역지에는 직권이 들어온다. 자, 승역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해달라고 하니까 권리자가 되고요. 자, 신청. 신청이란 말은 공동신청이잖아요. 공동신청. 자, 공동신청이요. 자, 신청이란 말은, 자, 여기서 신청은 공동신청인데, 공동신청이죠? 자, 공동신청일 때, 승역지 소유자가 의무자가 되고, 요역지 쪽에서 요구하니까 권리자가 된다. 자, 요거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요역지 쪽에서 승역지 쪽에다가 좀 합시다. 당신 땅에 좀 들어갑시다. 라고 해서 승역지 쪽에 공동신청을 가요. 그러면 요역지 쪽에다가는, 자, 둘 다 을구죠. 땅이 2필지인 거예요. 직권으로 등기에 넣어주게 됐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 있는 승역지잖아요. 승역지에다가, 요역지는 요 5번지야. 이렇게 쓰고요. 요역지에다가는요, 승역지가 6번지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서로 교차로 주고받고 쓰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자, 등기가, 2필지에 다 들어간다. 다시 외우세요. 승역지에 신청한다. 그 신청은 요역지 소유자가 권리자 되는 거예요. 승역지가 해주는 쪽이에요. 해주는 쪽. 그쪽에다 등기를 하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저당을 잡힐 때도 집주인이 소유자잖아요. 그 사람이 돈 꾸고 해줘야지, 등기를. 그쪽이 의무자는 거예요.
빌려주는 쪽이 보통 의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승역지 소유자가 의무자가 되고, 요역지는 해주세요. 내가 어제 술 한잔 샀잖아. 가자. 이렇게 해서 권리자가 된다. 그래서 승역지 신청하면 요역지에다가는 자동으로 딱 넣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서로 주고받고 양쪽에 다 등기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일부분을 빌릴 수 있기 때문에, 자, 일부분을 빌릴 수 있기 때문에 범위가 들어가는 거예요. 일부분을 빌릴 수 있기 때문에, 자, 범위가, 자, 여기 범위, 목적과 범위가 다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역지, 승역지. 자, 다음. 이번에는 전세권 얘기할게요. 자, 전세권은요, 이건 토지도 빌리고 건물도 빌립니다. 토지, 건물이 다 돼요. 대신에 지분은 못 빌려요. 지분은 빌릴 수 없다. 여러 번 얘기하고 있죠? 자, 아주 특이한 게 뭐냐면 이게 참 시험에 나오는데, 농지전세는 안 돼요. 이 민법에 농지전세 안 된다는 게 딱 써 있어요.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농지전세 들어오면요, 이건 아예 등기할 사항이 아닌 걸로 각하당한다. 토지전세인데요. 토지는 빌리는데 토지 중에 농지는 전세를 못 빌리게 민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 규정이 좀 뭐 문제 있다라는 말이 많아요. 이게 사실은 뭐 이게 이론적으로 또 뭐 이게 실질적으로 지켜지냐, 이게 농지 다 전세하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부정하는 견해들도 많고 한데 다 필요 없어. 우린 시험이니까. 시험에서는 실전법이에요. 시험에서는 농지 전세 들어오면 각하 안 돼 이렇게 돼 있어요. 농지 전세는 안 된다. 농지 지상권이나 농지 저당권 이런 건 상관없어요. 가능해. 근데 농지 전세만 안 되게 돼 있어요. 아주 특이합니다, 이게. 근데 이런 걸 왜 내냐면 내더라고요. 네. 출제자들은 사실은 저라면 이런 거 안 내거든요. 근데 시험에 나오니까 준비를 좀 하셔야 돼요. 몇 번 나왔어요. 최근엔 안 났는데 예전에는 아주 상습적으로 내던 문제입니다. 농지 전세 안 된다. 꼭 기억하시고. 그럼 전세 등기에 꼭 들어가는 게 뭐냐? 자, 전세 등기에 전세금과 범위가 꼭 들어가야 돼요. 범위는 이제 전부냐 일부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정도. 자, 전세에서는 뭐 전세금 범위 꼭 들어가는 거고요. 자, 기타 이제 여러 개라든가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한 채권 양도가 나오는데 요거는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1월달, 2월달로 넘길 테니까 지금은 좀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시면 이제 저당권 얘기를 할게요. 저당권. 자, 저당권에 대한 얘기가 할 얘기가 많아요. 저당권. 여기가 사실은 이제 본론. 자, 저당부터 얘기할게요. 저당부터. 네. 여러분 이제 여기 안 계신 데서 좀 이제 익숙하게 좀 듣고 계신 거죠? 네. 좀 전에 리얼 라이브 댓글창에 별로 댓글이 없어요. 한 분밖에 뭐 화이팅 이렇게 하나 적어 놓으셨는데, 듣고 계시다는 좀 표시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수업 잘 들었다. 표시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럼 좀 힘이 날 것 같아요. 네. 자, 저당권 얘기할게요. 저당권. 저당권은요, 돈을 꺼주고 나서 돈 꺼준 채권자가 지금 못 믿겠잖아요. 그래서 당신 집 좀 잡아놓읍시다. 이런 거죠. 자, 요거를 이제 법에 이제 멋있게 이론을 써야 되니까 이렇게 쓴 거예요. 저당권이란, 자, 누군가 담보로 제공한, 자, 부동산이다. 누군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점유의 이전 없이, 자, 점유의 이전 없이. 아주 재미난 말이에요. 점유의 이전 없이. 그러니까 돈 꺼준 사람이 점유를 받아가지 않습니다. 돈은 꺼주고, 야, 너 돈 갚을 때까지 내가 이제 들고 있을게. 이 보통 이러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뭐 들고 있을게 해서 내가 들어가서 살 것도 아니고, 은행이 나한테 돈 꺼주고 나서 우리 집에 들어와 살지 않잖아요. 그냥 살아. 당신이 그냥 채무자 살아. 대신에 만약에 돈 안 갚으면 그때 가서 당신이 원치 않아도 이건 법원 경매로 팔아버릴 거야. 오케이? 당신 집 등기부에다가 이거 써놓을 거야. 이게 저당 등기란 말이에요. 만약에 등기부가 없으면 이게 안 돼요. 등기부가 없으면 보통 돈 꺼준 사람이 야, 못 믿겠으니까 내가 들어가 살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국가장부 등기부가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야, 국가장부에 써놨으니까 안심되니까 우리가 살 건 없고 당신 그냥 사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돈 꺼준 입장에서는 돈 받고 이자 받는 게 목적이지 그 집에 들어가 사는 건 목적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채권자도 불편한 거야. 가가지고 내가 돈 꺼줬으니까 네 집 가서 내가 좀 앉아있자. 이건 말도 안 되거든요. 근데 등기부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저당권자로 내가 1순위야 이렇게 써놓음으로써 내가 거기 관리비 쓰고 막 들어가 앉아있고 이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더 간편해, 사실 채권자에서. 그런 걸 가능하기 위해서 등기부가 있는 거고, 등기부에다가 1순위 저당권, 2순위 저당권, 3순위 저당권 해가지고 그 순위별로 먼저 돈을 챙길 수가 있는 거예요. 법원 경매를 팔아가지고 그거 산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경매 대금, 매각 대금 가지고 내가 1순위니까 먼저 돈 받을 거야. 이렇게 챙길 수 있는 거. 요걸 이렇게 쓴 거예요. 점유의 이전 없이
돈 꾸어준 사람, 빌린 사람, 그 제공자 사용에 맡겨주면 이거 그냥 써라 이거지. 당신은 그냥 살아. 자, 대신에 변제가 없다. 돈 안 갚아. 돈 안 갚으면 그럼 법원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팔아가지고 그 대금으로부터 딴 사람보다 내가 1번이니까 2번보다 내가 먼저 받을 거야. 라고 해서 우선 변제를 받는 당사자 간의 그러기로 약정이 된 거죠. 이런 담보물권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당권의 핵심 포인트는 점유이전이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순위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 여기 이제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거를 등기부에 올리기 위해서 우리 시험 범위에서 꼭 기억하시기 원하면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게 보통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을 저당 잡는 게 원칙이지. 근데 소유권이 아니라 지상권이나 전세권도 저당의 목적물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상권이나 전세권도 팔아서 돈으로 바꿀 수 있어. 그러면 그것도 담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토지 건물을 팔 수 있잖아요. 토지 건물의 소유권을 팔 수 있잖아요. 소유권 팔아서 돈으로 바꿔서 내가 대신 먹겠다. 이 되잖아요. 똑같이 전세도 돈 가치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얼마 전에 뉴스 나오니까 26억짜리 전세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26억이면 난 전세 안 살아. 26억이면 와 장난 아니죠. 건물을 몇 개 살 수 있잖아요. 적어도 두세 개는 삽니다. 또 동네가 좋은가 봐요. 26억 전세.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26억짜리 전세권자가 집주인한테 26억 준 거 아니에요. 난 전세권자고 집주인한테 26억 주고 대신에 집주인한테 당신 집 내가 살아 이렇게. 그러면 이 전세는 26억짜리 전세니까 이거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해서 한 20억 정도 꾸겠다. 이게 은행이 손해를 절대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26억짜리니까 20억 꺼줄 테니까 26억 담보로 잡자. 된다고. 만약에 이 사람이 은행에 돈 20억을 안 갚잖아요. 그럼 은행은 이 26억짜리 전세를 경매로 내놔. 그럼 그 경매를 통해서 26억짜리 전세를 사고 들어온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은행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담보 가치가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을 저당 잡는 게 아니라 전세권이나 지상권도, 전세권이나 지상권도 저당으로 잡아놓고 요거를 돈으로 꿔가지고 대출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됐죠? 자, 다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전세권도 저당이 될 수 있다. 전세권을 저당으로 잡을 수 있다, 이건. 그러면 등기부에 표시가 되겠지. 그럼 만약에 1번 전세권이 있다. 그러면 그 밑에다가 1-1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1- 해놓고 1번 전세를 누가 저당 잡고 대출해줬다. 이렇게 쓰는 거지. 네, 이런 식으로 등기가 충분히 저당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당 등기는 소유권을 저당 잡거나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저당 잡을 수가 있다. 딱 세 가지예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세 가지만 저당으로 잡을 수 있어요. 임차권 저당 잡는다. 이런 거는 우리 등기법에는, 우리 민법에는 없어요. 그래서 자, 다시 세 가지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이 세 가지는 저당으로 잡을 수 있다. 농지도 저당이 돼요. 농지는 전세가 낸 날이지. 농전 안 돼. 자, 농지 저당이나 자, 농지 지상권이나 이런 거 되는 거예요. 자, 농지 전세만 안 돼. 전세. 다음 저당권은요. 자, 부동산의 일부를 설정할 수가 없어요. 자, 작은 방만 저당 잡자 이런 거 안 해주거든. 네, 두 사람이 공유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 지분 2분의 1만 저당 잡자 이거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부동산 일부는 안 되고 권리부 된다. 아까 다 설명한 겁니다. 그다음에 자, 저당권 설정 등기 할 때요. 자, 꼭 쓰는 거. 얼마냐? 얼마짜리 저당이냐? 채권에 써야 돼. 만약에 일정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백미, 뭐 백가마 어치 채권이다 이럴 수 있어요. 쌀 백가마 어치 받기로 했다라고 채권. 그러면 그 쌀 백가마 쓰는 게 아니라 자, 대략 얼마 정도 된다라고 평가액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 이것도 저당이 됩니다. 자, 일정 금액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은 저당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저당 돼. 되긴 되는데, 자, 그때는 채권액 대신에 자, 대략의 평가액을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액을 쓰고요. 누가 갚을 건지 꼭 써야 돼요. 채무자 꼭 써야 돼요. 보통은 그 집주인이 채무자잖아요. 그렇더라도 이거는 생략할 수가 없어요. 집주인의 소유자 써 있고 채무자 소유자 같이 써 있어도 꼭 써야 돼요. 채무자 꼭 써야 된다. 자, 됐어요. 자, 여기까지. 자, 이 저당권이요. 자, 나중에 말소되거든요. 자, 저당권은 보통은 1번 저당, 2번 저당, 3번 저당 그래서 주등기로 진행이 되지만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을 잡는다 그러면 1번 전세권이 있다. 1번 전세권이 있다 그러면 그 밑에다가 1-1 해놓고요. 1번 전세권을 자, 저당으로 잡는다. 이렇게 들어온다.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부기등기 형식으로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요건 좀 이따가 실제 견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전세권이나 지상권도 저당으로 잡고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찌됐건 모든 저당권에는 채권액과 채무자는 꼭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다음 또 넘어가 볼게요. 자, 보시면 자, 저당권도 이전될 수 있어요. 저당권 이전될 수 있고요. 이거 항상 부기등기인데 이전. 소유권 이전은 주등기. 소유권 이외에 다른 권리 이전 다 부기등기예요. 이게 아까도 설명했는데, 자, 저당권 이전될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저당이 말소될 수 있어요. 자, 그 얘기를 설명할게요. 자, 저당권 이전과 말소. 저당권 말소. 자, 요거는 따로 제가 그림을 좀 그릴 거예요. 자, 이쪽 보시고. 자, 저당권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저당권. A라는 사람이 부동산 소유자입니다. 소유자고요. 자, B라는 사람한테 자, 돈을 꿉니다. 돈을. 한 3억 할까요? 3억. 자, 3억 껐어. 자, 돈 꿔준 B. 돈 꿔준 거죠. 자, 꿔준 B를 뭐라 그럴까요? 자, 꿔준 B를 채권자. 이렇게 얘기해요. 채권자. 그죠? 그 다음에 돈을 꿨잖아요. 꿔서 갚을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을 채무자. 이렇게 합니다. 채권자, 채무자. 그죠? 이 흔들리면 안 돼. 돈 꿔주고 채무자 되면 안 되잖아요. 자, 돈 3억 꿔줬으니까 받을 게 있지. 채권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돈 껐으니까 갚아야지. 채무자. 여기까지. 이거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고, 자, 채권자는요. 자, 채무자한테 당신 집 담보잡자. 당신 집 소유권자죠. 소유권자. 당신 집에 대한 소유권. 요거를 내가 저당으로 좀 잡아야겠다. 라고 서로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저당권이라는 권리를 만들어주는 걸, 자, 설정이라고 해요. 저당권 설정. 그러면 저당권 설정을 계약을 하고, 자, 저당 설정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이 사람은 저당권자, 이렇게 돼요. 저당권자.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돈 끄고 집을 잡혔잖아요. 잡혀줬으니까, 자, 저당권을, 자, 만들어준 사람, 자, 설정자, 이렇게 돼요. 저당권 설정자. 그죠? 그러면 저당권자가 등기 권리자로서 설정 등기를 요구하는 거죠. 그럼 설정자는 등기 의무자로서 자, 저당 설정 등기를 해드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공동신청으로 등기소 가가지고 저당 설정 등기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자, 이 집 등기부를 쪄봐야 되겠죠? 자, 이 집 등기부 이렇게 돼요. 이 집 등기부에 표제부가 있고요. 또 갑구가 있겠죠? 또 을구가 있겠죠. 그죠? 자, 이 중에 표제부는 생략하고 갑구에 누가 들어와 있어요? 갑구에 자, 소유자가 A로 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을구에 이게 집어넣는 거예요. 1번 저당권자가 누구다? B다. 저당권 등기가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저당권에 꼭 쓰는 게 두 가지라 했어요. 채권액과 채무자. 자, 채권액과 채무자. 자, 채권액은 3억. 채무자는 A. 이 들어와. 등기부에 자, 채권액과 채무자. 자, 채권액은 3억이고 채무자는 A. 채무자가 A인데 소유자도 A네 같은 사람이라고 생략할 수가 없다. 꼭 쓰라 그랬어요. 채무자 꼭 써요. 이거 생략 안 돼. 자, 이렇게 해서 등기부를 딱 떼어봤는데 갑글고 이렇게 딱 써 있으면 이 사람이 돈 꿨구나. 자, 이게 지금 저당권자 채권자구나. 자, 저당권자 채권자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 자, 여기까지가요. 여러분 처음에는 어려워도요. 나중에 그냥 탁 떠올라야 돼. 자, 이거를 가만히 있자. 채권자가 저당권자인가? 이러고 있으면 안 돼. 그냥 탁 떠올라야 돼. 이거 될 때까지 계속 할 거예요. 될 때까지. 1년 내내 하면 되겠지, 뭐. 자, 채무자가, 설정자구나. 이렇게. 그죠? 자, 그리고 나서 돈을 갚으면 어떻게 해? 돈 갚으면 오히려, 자, 이쪽에서 저당 등기를 어떻게 하자? 말소하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말소 등기 권리자. 이 사람 말소 등기 의무자. 이렇게 되겠지. 공동 말소하면 끝나요. 간단하지. 근데 문제는 이렇게 끝나버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더 재밌게 하려고 얘기를 바꾸는 거야. 자, 상황 판단 보세요. 자, 정확하게 따라오셔야 돼요, 지금. 자, 요때요. 노란색이. 여기다. 자, 보세요. 이때요. A가 집을 팔아. 집을 팔아. A가 집을 팔아요. 집을 팔아요. 자, 팔면 무슨 등기 아니야? 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들어온다. 소유권 이전 등기. 그죠? C한테 팔아. A가 C한테 소유권 이전해.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이 복잡한데 왜 팔았대? 이러면 안 돼요, 지금. 자, 이게 나와야 이제 시험 문제 거리가 나오거든. 그러면 A는 저당권 설정자잖아요. 그죠? 그럼 C는 뭐냐? 자, C는 제3 취득자 이렇게 얘기해요. 제3 취득자, 새로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갑구의 주등기로 들어온다. 자,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갑구의 주등기로 2번하고 들어와요. 2번,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자, 등기 원인은 매매로 소유권 이전이 C가 들어온다. 여기서 꼭 기억하실 게, 이때 소유권 이전은요, 저당 등기 있는 거 보고 들어온 사람이에요, 이게. 저당 등기 빤히 있는 거를 안고 산 거야, 안고 산 거야. 그러면서, 자,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자, 채무자가 A잖아요. 그러니까 A가 돈을 갚겠다는 거야. 갚고 내가 정리할 테니까, 그죠? 싸게 팔 테니까 소유권 취득하고 내가 정리해 드릴게. 약속을 믿고 산 거지, 이제. 자, 상황 판단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할 때요, 보통 실제로는 협의를 하면서 소유권 등기 넘어갈 때 다 정리하고 깨끗하게 넘기기로 보통 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시험에 낼 게 없어. 그런 건 너무 깔끔하고 뭐 이렇게 문제 낼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험에 나올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에 나오려니까, 자, 복잡해야 시험에 나오거든. 그러니까 저당이 지워지지 않은 걸 많이 알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다 알고 저당 붙은 걸 샀다. 뭐 싸게 샀냐? 뭐 싸게 샀겠지 뭐. 그거 모르지 뭐. 또 어쨌든 저당 붙은 것도 소유권 이전될 수 있다. 요거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자, 소유권자가 지금 바뀌었어.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더 가야 돼. 자, 정신 차려요. 이때, 자, 저당권도 넘어갈 수 있어요. 저당권도 넘어갈 수 있어요. 저당권이 넘어간다 그러면 저당권이 뭐 할 수 있다? 이전할 수 있다. 저당권 이전 등이 됩니다. 자, 이때 꼭 기억하실 게, 저당권이 넘어갈 때는요, 자, 그 채권도 같이 넘어가. 저당권과 채권은 같이 묶여 있어요. 저당권 이전 등기할 때는 채권도 같이 수반해서 이전을 합니다. 같이 가. 자, 그러면 저당권도 넘어갔지, 채권도 넘어갔지, 끝난 거야. 얘는 당사자가 아니야. 빠졌어. 빠지고 이 사람이 새로운 채권자면서 새로운 저당권자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을 저당권을 산 사람이다. 자, 저당권의 양수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현재 저당권자다. 그럼 이 저당권 이전 등기는 저당권이니까 을구에 됩니다. 을구에 1번 저당을 샀기 때문에 2번으로 들어오지 않고 1-1로 들어오게 됐어요. 1-1 들어와서 1번 저당권이 이전되었다. 라고 해서 새로운 저당권자 D 하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재미난 게 B를 지워버립니다. 1번 저당을 다 지우지 않았어요. B만 지웠어요. B만 지우고요. 자, 새로운 저당권자가 생긴 거예요. 자, 소유권 이전할 때는 그대로 갔잖아요. A, C 둘 다 있잖아요. 근데 저당권 이전할 때는 B를 지워버리고, 자, 새로운 저당권자가 딱 들어와. 저당권의 양수인 이렇게.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말소할 거 이제 저당을 지울 거예요. 그러면 누가 누구한테 돈 3억을 갚아야 되냐? 자, 누가 누구한테 돈 3억을 갚아요? 얘는 빠져나갔잖아요. 얘한테 갚아야 돼요. 얘가 채권자거든. 채권이 넘어갔거든. 채권자. 자, 저당권자 넘어갔거든. 누가 갚냐? 채무자가 갚아야지. 채무자가 돈 갚으면서 저당 지웁시다.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A가 돈을 안 갚으면, 자, 누구 집이 날아가? C의 집이 날아가잖아요. 얘가 현재 소유자니까. 그러니까 얘가 대신 갚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돈이 이렇게나 또는요. 자, 얘나 얘가, 자, 돈을 갚으면서 뭐라 그래요? 저당을 말소합시다. 자, 저당을 말소합시다.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소 등기 의무자는 이 친구입니다. 돈 받았으니까 지워드려야 돼. 지워드리니까, 자, 저당권의 양수인이 말소 등기 의무자로서 기능을 하고요. 그다음 말소 등기 권리자는 누구냐? 자, 말소 등기 권리자는 또는입니다. 또는이란 말은 저당권 설정자도 되고 제3 취득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얘를 찾아가서, 야, 돈 갚았다. 지우자라고 해서 공동신청 말소 또는 공동신청 말소 또는이라고. 말소 등기 권리자는 또는입니다. 설정자 또는 제3 취득자. 말소 등기 의무자는 현재 저당권자 또는 저당권의 양수인 이 사람들. 그래서 A나 C가, 자, D를 찾아가서 지우자! 이거 줘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등기관이 요건 직권 말소해 줍니다. 그래서 말소 신청할 때 부기등기 줘줘! 이러면 안 되고요. 주등기 줘줘. 자, 주인이 아프면 종도 아프다. 주인이 아프면 종도 아프다. 다 지우려면 주인을 줘야 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주등기 지워줘. 그러면 부기등기로 직권 말소해 줘. 이렇게 돼. 자, 그래서, 자, 지금 저당권 말소 등기. 자, 말소 등기 당사자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소 등기, 저당권 말소 등기의 권리자는 제3취득자 또는 저당권 설정자예요.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했어요. 제3취득자는 저당권 설정자와 공동으로 저당을 말소한다. 이러면 안 돼. 자, 제3취득자는 저당권자와 공동으로 저당을 말소할 수 있다. 이러면 돼요. 이렇게 말소하거나 아니면 저당권 설정자는 저당권자와 공동으로 저당을 말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소하거나 이렇게 말소할 수 있는데 얘네들이 저당을 말소하겠다. 이런 말이 안 되지. 얘네들은 소유권을 말소할 수 있겠죠. 저당 말소는 이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소해야지. 자, 이거를 자 아무것도 아닌데 자 여러분 이 그림을 그려놨으니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압축해서 이렇게 자, 요 그림 기억하세요. 저당 말소는 이걸 끝이에요. 저당 말소는 요거 아니면 요거예요. 요거 머릿속으로 딱 찍어 놓으시고 뭐 사진 찍든 말든 쓰든 말든 자, ABCD 하고 화살표 두 개예요. 화살표 두 개. 요거. 그리고 애들 이름을 알아야 돼. 얘는 저당권 설정자, 얘는 제3취득자, 자, 저당권의 양수인. 요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요기 때문에 1년 내내 망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설정자, 제3취득자, 양수인.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요거를 머릿속에 들어놓고 교재를 읽는 거예요, 이제. 교재를. 앞에 보세요. 이제 교재를 읽어볼게요. 자, 지금 뭘 하나면, 자, 저당권 말소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야 돼. 포기하지 말고. 자, 포기하면 안 돼요. 자, 해야 돼. 이거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더 복잡한 것도 있는데, 요거를 해놓으면 더 복잡한 게 공부 안 해도 알게 돼. 그러니까 지금 이 단계를 자꾸 밟아나가야 돼요. 그리고 오늘 끝이 아니라 똑같은 얘기를 1년 내내 할 겁니다. A, B, C, D 화살표 두 개. 이거 맨날 똑같이 할 거예요. 자, 이걸 지금 처음이니까 설명해 드리는 거 지금 복잡하지 않아. 자, 나중에는 아주 쉬운 게 돼요. 자, 앞에 보세요. 자, 저당권 말소. 저당 유인되잖아. 이거. 말소할 때, 자, 설정자, 부동산 소유자나 지상권자, 전세권자. 자, 설정자가 뭐가 돼요? 말소 등기 권리자가 되죠. 권리자. 그 다음에 저당권자가 의무자가 되고, 그래서 공동 말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 중간에 저당이 이전될 수 있대. 그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될 수 있대. 이 두 가지를 나눠본 거예요. 자, 먼저, 소유권이 제3자한테, A가 C한테, 그죠? 소유권 이전했대. 그럴 때 말소 어떻게 하냐? 자, 근저당 설정 등기 말소를 함에 있어서 근저당 설정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라면 근저당권 설정자 또는 제3취득자 기억나시죠? 또는 설정자 또는 제3취득자가 현재 저당권자와 공동으로 그 말소를 신청할 수가 있다. 이렇게 있어요. 다음 여기 보세요. 이번에는 저당권 이전되고 말소하겠대. 자, 그러면 근저당권 이전된 후 저당권 설정에 말소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저당권의 양수인 누군지 아시죠? 저당권 양수인 A, B, C, D 중에 D. 그 양수인. 저당권 받은 사람. 걔가 지어줘야 돼. 그 양수인이 설정자 또는 제3취득자와 공동으로 저당 등기를 말소 신청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요. 그렇죠? 자, 이거 길게 써놨지만 다 필요 없고 A, B, C, D 이거 화살표 두 개. 그거 잡으면 끝나요. 그거 그려놓고 당사자 누군지 보시고 그거 맞춰가지고 머릿속에 그려놓고 읽어야 돼요. 읽으면서 그리려고 그러면 안 그려져. 그래서 A, B, C, D에서 화살표 두 개 딱 그려놓고 얘는 설정자, 얘는 제3취득자, 얘는 양수인 이렇게 해놓고 맞춰가지고 그럼 너지 이러면서 맞춰나가면 읽어지는데 읽으면서 그리려고 그러면 못 그리게 돼 있어요. 자, 다시 이 그림은요 절대로 다른 걸로 변형하지 않아요.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그냥 이거야. A, B, C, D 이거. 만약에 이거 벗어난 거 나오면 틀리면 돼.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꼭 기억하세요. 요거 그려놓고 저당 말소는 읽으면 다 풀리게 돼 있어요. 근데 저당권자, 저당 설정자 이걸 자꾸 거꾸로 읽어가지고 속는단 말이에요. 그걸 노리고 지문을 내. 그러니까 A, B, C, D에서 화살표 두 개. 자, 여기 꼭 기억하세요. 이 저당 말소란 말이에요. 자, 그냥 말소하면 A, B간에 말소하면 되는데 자, 저당 말소하기 전에 소유권이 넘어갔다, 저당권도 넘어갔다. 이 상태에서는 A, B, C, D 화살표 두 개.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어려운 거 없다. 이거 다음 달, 그 다음 달 계속 할 거예요. 똑같이 할 거예요. 근데 미리 들어놔야 다음 달에 좀 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어려워도 들어놔야 된다. 이게 저당 말소 얘기했어요. 됐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것만 좀 해석해 볼게요. 자, 그러고 나면 저당권이 이전된 후 저당 말소의 경우 자, 신청서에다가 말소 등기 신청서에다가 주등기를 쓰는 거예요. 1번 저당 지어주세요 라고 하면 그 밑에 1-1은 직권 말소 되거든요. 주등기를 기록해서 내면 부기등기인 이전 등기는 써내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저당권 이전 등기의 부기등기는 주등기인 설정 등기 말소됨에 따라서 직권으로 말소됩니다. 그래서 주등기만 말소해주세요라고 신청해서 내면
부기등기는 자동으로 지어주게 돼 있다. 직권만 쓰다. 그거예요. 자, 뭐, 이건 이제 주종 관계라고 하죠. 주인이 아프면 종도 아프다. 이런 관계를 얘기한 겁니다. 주종 관계. 됐고요. 자, 그 다음, 자, 이번에는, 자, 저당권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자, 여기에 대한 변경 등기 하고요. 자, 변경 등기, 권리의 변경 등기 하고요. 그 다음에 말소 등기, 회복 등기, 이런 얘기를 조금만 해드리고 이제 끝낼게요. 자, 조금만 하면 끝나. 좀 힘내세요. 재밌지 않습니까? 네, 빈강의실에서 이런 소리 하는 게 좀 웃기긴 한데. 자, 임차권, 뭐, 권리지권 이런 얘기들은 다음 달로 넘길 거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그 다음 넘어갈 게 뭐냐면, 자, 변경 등기. 자, 여러 가지 등기들 중에 변경 등기, 또 경정 등기, 이런 게 있어요. 변경 등기, 경정 등기, 이런 게 있어요. 자, 처음부터 틀린 등기를 바로 잡는 게 경정이고요. 처음에 괜찮았다가 나중에 뭔가 변화가 생겨서 자, 따라잡는 게 변경 등기예요. 두 개를 합쳐서 넓은 의미의 변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 중에 자, 오늘은 권리 변경이란 걸 지금 설명을 좀 해드려요. 권리 변경. 우리 박찬호 주소 변경 이런 거 혹시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박찬호 주소 변경은 명의 표시 변경이에요. 자, 토지를 분할하거나 합병할 수 있죠. 그런 거는 표제부 변경이에요. 근데 지금은 권리 변경으로 공동 신청한 경우를 좀 설명하려고 해요. 권리 변경 그거 하고요. 근데 이제 말소나 이제 말소 회복 얘기를 조금만 더 하고요. 그 정도 할 겁니다. 자, 변경 경정 등기에 대해서 일부가 잘못됐다. 이거를 바로 잡는 게 이제 넓은 의미의 변경이라고 하는데, 자, 만약에 후발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 좁은 의미의 변경이고요. 원시적으로 불일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경정 등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변경이든 경정이든 고치는 건데 어디를 고치냐? 부동산 표시를 고칠 수 있고요. 또 갑구나 을구를 고칠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지금 갑구나 을구의 권리 내용을 고치는 내용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자, 가봅시다. 네, 권리 변경 얘기를 먼저 하고 자 넘어갈게요. 자, 권리 변경이라 자 지금 몇 페이지냐? 보세요. 자, 305페이지입니다. 305페이지에 권리 변경 얘기를 해드릴게요. 권리 변경. 자, 권리 변경이란 자, 등기된 권리의 내용이 바뀝니다. 내용이 당연히 변경이니까 후발적이죠. 이 바뀐 거를 등기부가 이제 맞춰서 따라가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세가 2억이었는데 3억이 됐어. 자, 전세가 2억이었는데 3억이 됐어. 이거 어떡할 거냐? 전세 2억을 3억으로 바꾼다라고 하면 등기부에 2억 써 있으니까 지우고 3억 써야 되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이제 발생되는 문제가 몇 개 있어요. 그것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지상권 존속 기간이 연장되거나 단축되거나 또 자, 전세권 전세금이 증액되거나 감액되거나 이런 것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은 집주인하고 전세권자하고 같이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오니까 공동 신청에 의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등기 실행 얘기를 할 겁니다.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이거. 등기 실행. 자, 요 얘기를 제가 PPT를 준비해서 이걸 좀 바꿔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봅시다. 자, 권리 변경 등기는요, 권리의 내용이 바뀌는데, 이해관계인이 없으면 부기등기. 자, 이해관이 있으면 승낙을 받으면 부기등기, 승낙 못 받으면 주등기.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걸 외우실 건데, 아무도 없으면 부기등기고, 자, 있어도 걔가 오케이를 하면 걔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마찬가지니까 부기등기로 똑같이 가는 겁니다. 근데 제3자가 안 돼요. 난 안 돼. 이래버리면 어쩔 수 없이 주등기로 갑니다. 자, 이게 뭔 소리냐 보세요. 자, 제가 이제 막 고민하다가 이름 막 고민했다 그랬잖아요. 전세권자 조세호. 요새 누군지 아세요? 연예인 중에 또 조세호 있잖아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럴 때 조세호 나오잖아요. 아닌가? 근데 저는 이게 재밌어가지고 조세호. 자, 보세요. 만약에요. 소유권자가 저다. 제가 자 소유권자가 자 소유권자가 있는데 자, 소유자가 김병렬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소유자 김병렬. 이렇게 되면, 지워지는구나. 자, 소유자가, 여기다 쓸게요, 그러면. 지우고. 자, 소유자가 김병렬이다. 이렇게 돼버리면, 자, 조세호 씨가, 자, 2억을 주고, 2억을 주고, 제가 전세를 드린 거예요. 전세권 설정을 해드렸어. 그러면 전세 설정에서는 제가 의무자로서 해드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세호 씨가 이제 을구에
1번 전세권자로 2억을 쓴 거예요. 근데 이 조세호 씨한테 제가 이거를 증액시켜달라, 1억 더 달라 이렇게 한 거지. 그래서 만약에 싫어 그러면 이제 끝난 거잖아요. 전세 지고 나가셔 이렇게 되는 건데 조세호 씨가 1억을 더 들고 오셨어. 그래가지고 저한테 1억을 더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를 받은 거예요? 총 3억을 받았지. 근데 등기부에는 2억만 써 있으면 조세호 씨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이 양반이 저한테 와가지고 저 3억으로 등기부 좀 고쳐 써주세요 라고 요구를 한 거지. 그러면 이 조세호 씨가 이 변경 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자. 돈 1억 더 드렸잖아요. 등기부 고쳐주세요. 이 권리자. 그럼 저는 설정자로서 의무자로서 해드려야 돼. 만약에 3억에서 2억이 됐다. 거꾸로 했으면 반대 입장이 돼요. 지금은 증액됐기 때문에 이 조세호 씨가 권리자가 됩니다. 권리자가 되어서 자, 이 3억으로 변경하는. 자, 1번 전세권 변경이니까 1- 이게 부기 등기하고 이렇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지금은 다른 문제가 없어요. 둘밖에 없어요. 1자, 2자. 2자밖에 없어요. 3자가 없어. 3자가 들어오면 이제 얘기가 달라져요. 보세요. 3자가, 자, 누가 들었어요? 지금 이상권. 저당권자가 이상권 2번 저당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억이 3억이 됐대. 그러면 조세호가, 자, 김병렬한테 와서 저 3억으로 고쳐 써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여기다가 3번을 써야 되냐, 1-를 써야 되냐가 고민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1- 들어가면 우리 이상권 저당권자가 기분 나빠. 그럼 이 양반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등기보다 늦게 들어온 상황인데 1- 들어가면 이 사람보다 선순위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양반한테 가서 물어봤다. 그래서 이분을 이해관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선순위인데 이건 알고 들어왔지. 근데 이게 3억 되는 건 모르고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 증액되는 변경 때문에 손해볼 우려가 생깁니다. 자, 이럴 때는 가서 물어봐. 그럼 이상권, 이 저당권자가 승낙해줄까 안 해줄까? 안 해주지. 승낙 안 해주면 자, 조세호와 김병렬은 여기다가 1-를 못 쓰고요. 3을 쓸 수밖에 없어요. 3에서 3억 들어가고요. 그리고 아까랑 다르게 2억을 못 지워. 자, 이 사람한테는 2억 주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못 지우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후에 4번 들어온 사람들한테는 3억을 주장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승낙을 못 받았을 때는 주등기로 3번으로 들어온다. 이 권리 변경이에요. 자, 근데 만약에 자, 저당권자가 바뀌었죠? 자, 누가 들었어요? 고상철. 자, 이 양반이 사정을 듣더니 뭐 어차피 선순위 뭐 알고 들어왔고, 아, 집값이 한 100억 되는데까지 거 2억에서 3억 되는 건 뭔 상관없어. 난 괜찮아. 이렇게 해버리면 아싸. 그러면서 바로 1-를 딱 치고 들어옵니다. 1- 딱 치고 들어오면서 2억을 지워버리고 3억을 딱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승낙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 이 사람은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지. 아까처럼 부기 등기를 가고 2억 지우고 3억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변경 등기입니다. 권리 변경의 자, 원리를 다시 한번 파악해요. 자, 암기를 해볼게요. 자, 아무도 없었어. 고상철이고 이상권이 없었어. 그러면 잽싸게 부기 등기. 자, 누가 있었어. 그러면 어떤 사람은 승낙해주고 어떤 사람은 승낙 안 해주죠? 자, 승낙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할 수 없이 3번 내려갔었고, 승낙해주면 부기 등기로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거다 똑같이 부기 등기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권리 변경.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권리 변경. 자, 권리 변경은 이해관계인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형태가 달라져요. 자, 요거를 우리 기본서에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요거를 확인할게요. 자, 기본서에 페이지 305페이지 보세요. 305페이지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다면 부기등기다. 부기등기. 2억에서 3억 갔었잖아요. 그러면 2억은 지워. 자, 변경 전에 등기상 2억이잖아요. 요거 말소 표시한다. 지운다 이거죠. 근데 이해관계인이 이때. 그러면 승낙을 받으면 부기등기 똑같이 가는 거예요. 자, 말소 표시 2억 지워. 그죠? 근데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승낙을 받지 못했대. 승낙받지 못했으면 후수지로 3번으로 밀려야 되잖아요. 이럴 때는 주등기로 등기가 진행됩니다. 자, 요 견본을요, 여기다 이제 해놨어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선순위 1번이 증액 연장되면 후순위권자는 손해본다. 네. 자, 선순위가 감액 단축되면 후순위권자 손해볼 게 없어요. 이때는 아예 이해관계인이 없다고 쳐줘요. 그래서 선순위, 후순위를 잘 비교해보세요. 연장 증액일 때와 감액 단축은 좀 다르다라는 거죠. 자, 다음, 제가 견본 넣어놨죠? 견본에 조세호 씨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조세호. 자, 고상철은 승낙을 해준 거고. 그러니까 1-씩 껴들어갔고. 승낙받지 못한, 이상권에서 승낙 못 받았으니까 3번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지금 비교를 해드렸으니까 요 교재 보면서 좀 연구를 해보시면 돼요. 다음, 자, 이번에는 말소 회복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말소나 말소 회복. 그때도 이해관계가 나옵니다.
우리 이해관계 좀 잘 따져야 돼요. 요거 요즘 트렌드예요, 요즘에. 이해관계 얘기 요거 하나만 더 하고 이제 끝낼게요. 자, 조금만 힘내세요. 예. 자, 넘어가시면. 자, 요 말소 등기고요. 말소 등기. 자,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 불축의 손해. 자, 불축이라는 건 예측하지 못했던 손해라는 소리예요. 여기 몇 페이지냐. 자, 몇 페이지냐 보시면. 자, 316페이지네요. 회복 등기. 잠시만요. 자, 교재 잠깐 볼게요. 자, 말소 등기. 자, 말소 등기와 자, 말소 회복 등기 얘기를 조금만 하고 이제 끝낼게요, 오늘은. 오늘 공부 되게 강로에서 많은 양을 했습니다. 예, 저도 좀 복잡하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이게 좀 지금 해놔야 나중에 조금 더 정리가 좀 더 쉽게 될 수 있으니까 조금 어려워도 여기까지는 좀 보고 갈게요. 자, 말소 등기의 대상이 되는 거, 등기상이 전부가 잘못된 거죠. 그럼 이거 다 지워라. 등기 하나 이거 딱 지워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소 등기죠. 일부가 잘못됐으면 고쳐 쓰는 거예요. 고쳐 쓰니까 지우지 않습니다. 전부가 잘못됐으니까 말소나. 그죠? 자, 말소를 하는데 이것도 이해관계 나와요. 그럼 그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고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경우는 보통 주종관계라 그래요. 주종관계. 주종관계. 자, 주종관계. 여기는 주종관계. 주종관계 된다. 자, 주종관계 뭐냐? 자, 주인이 아프면 종도 아프고, 종이 아프면 주인 안 아프고, 이게 주종관계. 주종관계에 따라서 말소 등기의 이해관계인이 정해집니다. 자, 주인이 아프면 종도 아프다. 그죠? 자, 그 중에 이거예요. 지상권 또는 전세권의 말소 시 그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 이거 좀 전에 배웠거든요. 저당권은 소유권도 목적으로 하지만 자, 지상권이나 전세권도 목적으로 한다. 이거 배웠죠. 26억짜리 전세가 있는데 그 26억짜리 전세를 저당으로 맡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저당권은 그 26억 1번 전세면 거기다가 1-라고 껴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주종관계가 돼. 전세권 등기 26억짜리가 주인이고 거기 딸려 들어온 저당권이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전세가 말소되면 저당권도 따라서 직권 말소되는 이런 구조가 됩니다. 그럴 때 전세가 말소되면서 저당도 지워지니까 걔는 이해관계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시 요거 설명을 좀만 더 할게요. 자, 요거서 볼게요. 자, 지금 전세권자가 이상권 이렇게 돼 있죠. 전세권자. 자, 전세권자 이상권이 5천만 원짜리 맞죠? 5천만 원짜리 전세권자입니다. 자, 그럼 당연히 집주인은 제가 해야죠. 그죠? 소유권자가 김병열 이렇게 돼 있어요. 김병열. 자, 김병열한테 자, 전세권자 이상권이 5천만 원을 주고 저는 전세 설정 등기를 해드린 거예요. 해드려가지고 1번 전세가 들어온 상태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근데 이 상태에서요, 우리 이상권 전세권자가, 채무자로서 이종호 저당권자한테 돈을 꾸는 거야. 자, 얼마 꾸는 거야? 1,000만 원 꾸는 거야. 1,000만 원. 그죠? 자, 1,000만 원을 꾸고, 이종호라는 저당권자는 난 저당을 잡을 거야. 라고 하면, 김병열의 소유권을 잡을 수는 없는 거죠. 제가 빌린 거 아니잖아요. 이상권한테 빌렸으니까 이상권의 전세권 5천짜리를 담보로 잡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1번 전세권을 근저당으로 잡았다. 이렇게 들어오면서 여기다 부기등기로 1-를 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1,000만 원을 꺼주고 5천짜리 전세를 저당 잡았다. 자, 요 관계하고요. 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더라도 저는 하지 마.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 이거는. 그래서 이 독립된 개별 재산을 가지고 담보로 제공한 거기 때문에 두 사람 간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에서 만약에 이상권 전세권자가 채무를 변제해서 1,000만 원을 갚아버려. 갚아버리면서 자, 저당권 지워주세요라고 얘기하면 이거 지우고 나가는 거예요. 지우고 나가버리면 그럼 끝이에요. 뭐 깔끔하니까. 자, 이 상황에서는 이상권이 1,000만 원 갖고 지운 거는 시험에 안 나와. 그럼 시험에 뭐가 나오냐? 자, 제가 나서는 거예요. 제가 나서가지고 5천 돌려드릴 테니까 전세 말소하고 나갑시다.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럼 이제 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상권, 김병열이 공동으로 1번 전세를 말소하잖아요. 그럼 등기관이 요거를 직권 말소 해주게 돼 있어.
근데 이거 직권말소 당하면 이 이종호는 1,000만 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등기관이 판단을 못 해요. 그래서 등기관이 뭐라 한다면, 이상권, 김병렬 오셨네? 자, 두 분이 오신 건 맞는데, 자, 이종호 씨 승낙 있어? 이종호 씨의 승낙서 갖고 와야 의시해드린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1자, 2자, 3자잖아요.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당신들 말소 등기를 받아주겠다. 만약에 이해관계에 승낙이 없으면 이건 각하시키겠다. 이렇게 돼요. 다시 지금 주된 권리를 공동으로 말소하러 왔어요. 전세권을 공동으로 말소하러 올 때는 자 뭐가 필요하다?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필요하다. 만약에 이 이해관계인은 제3자 승낙을 못 갖고 오셨어? 그러면 말소 못 해드려. 말소 등기 각하 이렇게 돼요. 만약에 자 승낙서 갖고 오셨어? 그래 그러면 우리가 요거는 신청하신 대로 말소해드리고 요거는 우리가 직권말소해드릴게. 말소가 2개가 이루어집니다. 2개의 말소가 이루어집니다. 2개 말소. 요것도 지우고 요것도 지우는데 자 1번 전세 말소는 2014년 2월 4일 날 둘이 해지해서 같이 온 거예요. 김병렬 이상권이 같이 온 거고 요거는 접수일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같은 날 2월 4일 날 등기관이 직권말소로 요거 지워드린 겁니다. 그래서 2개의 말소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신청은 요거 말소만 신청했는데 이 사람은 승낙서 갖고 왔으니까 자동으로 직권말소 해드린다. 요게 주종관계의 말소 등기의 이해관계 되는 거예요. 다시 자 말소 등기, 자 말소 등기, 자 말소 등기의 이해관계인의 자 제3자의 승낙이 있으면 자 말소가 되고요. 제3자 권리는 직권으로 말소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말소 등기하는데 제3자의 승낙이 없다면 이거는 못 해준다. 각하 이렇게 처리가 되게 돼 있어요. 말소 등기할 때. 이게 정리고요. 자, 그다음 이번에는 회복 등기까지만 딱 비교를 해드려요. 회복 등기. 자, 회복 등기. 자, 말소 등기의 이해관계에 해당하는 경우는요. 자, 지상권 또는 전세권 말소하는데 그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 이종호 있었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이해관계에 해당한다. 자, 그럴 때는 승낙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였고요. 자, 회복 등기 보여드릴게요. 회복 등기. 말소 회복 등기요. 자, 말소 회복 등기. 자, 말소 회복 등기는요. 선순위가 회복되면 자, 후순위권자는 손해를 볼 우려가 있다 이거예요. 선순위가 회복하면 그 선순위 이 권자의 말소 등기 전이든 후든 상관없이 후순위권자는 기분이 나쁘다. 선순위가 돌아온다. 이럴 때는 선순위권자 회복에 대해서 후순위권자는 이해가 안 된다. 자, 다시 요거. 자, 요거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자, 조금만 더. 자, 지금은 말소 회복 등기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교재에 다 정리되어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지금은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말소 회복 등기 제3자의 승낙이 있냐 없냐. 자, 잘 보세요. 제3자 승낙이 있으면 자,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되고요. 회복이 되고. 자, 제3자 승낙이 없으면 이것도 각하됩니다. 각하됩니다. 자, 요거 설명을 좀만 더 할게요. 보세요. 자, 이게 뭔 소리냐. 마지막이에요. 요거 하면 이제 끝냅니다. 자, A라는 사람이 집주인인데요. 자, B가 1번 저당권자였어요. 근데 C가 자, 2번 저당권자였어요. 선순위, 후순위. 그렇죠? 선순위, 후순위.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요. 얘가 자, 말소되거나 아니면 말소 회복되거나 자, 선순위는 그대로고요. 후순위가 말소될 때 자, 2번이 말소될 때 A랑 C랑 돈 갚으면서 2번 지우자. 그럴 때 얘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얘가 지워지나 돌아오나 자, 말소되나 다시 살려 해서 돌아오나 얘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후순위가 말소되거나 회복될 때 선순위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해관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그렇다 치고 이제 뒤집으면 이렇게 돼요. 자, 뒤집으면 1번이 말소되고 있어요. 그럼 말소된다 이 말은 A랑 B랑 자, 돈을 갚으면서 나가셔라고 해서 1번 지워져. 그럼 얘는 좋지 뭐. 순위가 승진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얘가 1번이 돼. 이 지워지니까. 근데 문제는 그러고 나서 얘가 회복되면 어떻게 할 거냐? 자, 이게 1번이 회복되면 얘는 좋다 말았지. 좋다 말았으면 자, 요 시점 기준으로 어쨌든 순위가 밀리게 됩니다. 밀리게 되면 그만큼 손해를 볼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A랑 B랑 1번을 회복할 때 있어서 후순위 권리자는 손해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인 제3자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당신들 A, B 이거 회복 등기 신청하러 올 때
계획지에 승낙서를 갖고 오셔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승낙서 안 갖고 오시면 각하당한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다시. 자, 회복 등기에 제3자가 후순위권자가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승낙이 있어야 회복이 되는 거다. 그 사람이 승낙을 안 써주면 회복 못하고 각하시킬 거다.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꼭 기억하실 게 말소나 말소 회복에서는 승낙을 못 받으면 각하된다. 요거 지금 보여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요거랑 구별을 하실 게 뭐냐면, 자, 좀 전에 권리 변경을 했어요. 권리 변경. 자, 권리 변경했어요. 권리 변경은 제3자가 없으면 부기등기. 자, 제3자가 있으면, 자, 승낙을 받으면 부기등기. 자, 승낙을 못 받으면 주등기.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승낙을 못 받아도 각하가 아니라 주등기라고 했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승낙을 못 받으면 각하가 된다. 자, 얘네들을 구분시켜 드리기 위해서 조금 무리했지만 진도를 좀 뺀 거 지금. 다시 권리 변경 할 때 아까 조세호 있었잖아요. 조세호가 지금 전세를 2억에서 3억 가진 거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때는 뭐 이상권하고 고상철하고 승낙해주고 안 해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말소나 말소 회복에서는 요거는 주종관계. 주인이 아프면 종도 아프다. 이 관계였고요. 말소 회복 등기는 선순위가 회복되는 상황이에요. 선순위가 회복되면 후순위는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다. 자, 요 관계입니다. 두 개가 좀 달라요. 자, 이럴 때 말소 등기에서는 주종 관계니까 자, 주인이 아프면 종도 아프다. 자, 종된 권리자의 승낙이 있어야 된다. 없으면 각하된다. 자, 회복 등기는 선순위 회복하러 올 때는 후순위권자 승낙 받아와라. 승낙 못 받아오면 각하시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소나 회복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 교재 있는 거예요. 선순위 저당권에 회복된다. 자, 선순위 저당권에 회복된다. 그러면 선순위 말소 후에 등기한 후순위 저당권자. 이 사람은 이해관에 해당됩니다. 똑같아요. 선순위 저당권 등기 회복된다. 선순위 저당권 말소 전에 등기한 후순위 저당권자는 이해관에 해당된다. 자, 다 필요 없고 선순위가 회복되면 후순위권자는 이해관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순위가 돌아오면 후순위권자는 밀려 내려간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해관계 된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했고요. 자, 교재 다시 확인할게요. 자, 회복등기가 거기 밑에 나오거든요. 자, 보시면 회복등기. 자, 이해관계 있으면 회복등기에서도 승낙이 있어야 된다. 라고 돼 있죠. 자, 이게 지금 316페이지입니다. 316페이지 펼쳐보세요. 자, 이거는 불법 말소된 걸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합법적으로 말소된 거는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잘못 지은 거 살려라. 이게 회복등기예요. 불법 말소를 살려라. 회복등기고요. 자, 여기서 이해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자, 선순위 회복 시. 후순위권자는 다 이해관계이다. 해당하는 거죠. 선순위가 회복하면 후순위권자는 이해관계이다.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정리 오늘 하고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승낙서를 첨부하지 않은 회복등기는 어떻게 할 거냐. 자, 승낙서나 아니면 승낙서를 대신한 재판 등본을 첨부하지 않은 등기 신청이라면 어쩔 수 없다. 각하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말소나 회복에 대해서 이해관계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지금 한꺼번에 좀 비교를 해드리려고 조금 무리를 했어요. 말소나 회복은 승낙서가 필요한데 없으면 각하. 자, 권리 변경은 승낙서가 없어서 각하는 아니고 주등기로 진행된다. 요거 두 개를 비교하려고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오늘 교재에 메타인지 있잖아요. 그거 지문 몇 개만 확인하고 끝냅시다. 자, 이거 봅시다. 지상권을 배웠죠. 지상권 설정에 자, 필요적 사항이 자, 목적과 범위와 지료와 존속 기간이요. 꼭 쓰는 건 목적과 범위. 자, 건물 소유 목적, 공작물 소유 목적, 자, 전부 일부 이런 거 쓰는 거죠. 자, 승역지의 지상권자, 자, 승역지, 요역지, 지역권이 있죠. 자, 승역지의 지상권자도 그 토지 위에, 내가 빌려 쓰고 있는 토지 위에 남의 땅 지나가게 빌려주는 거, 이런 거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했죠. 꼭 소유권자끼리만 되는 건 아니다.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8번, 승역지의 지역권 설정 등을 했을 경우. 자, 승역지의 신청. 요역지는 요직. 자, 요역지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실행한다.
됐어요. 지역권은 토지가 두 개라 했어요. 요역지, 승역지. 승역지에 신청하면 요역지는 직권. 이거죠? 직권입니다. 직권. 자, 다음. 자, 9번 보실게요. 9번. 자, 등기관이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자, 전세금. 꼭 쓰는 거예요? 있으면 쓰는 거예요? 자, 전세금은 꼭 쓰는 거예요. 자, 전세권의 전세금과 범위는 꼭 써야 돼. 전세금과 범위. 자, 전세금 꼭 써야 된다. 1번이죠. 자, 건물의 특정 부분이 아닌 지분. 자, 지분은 전세권으로, 자, 빌리는 거는 안 되는 거죠. 건물의 특정 부분은 빌릴 수 있어요. 네, 지분은 빌릴 수 없다. 그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14번 보시죠.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가 같은 사람이래. 자, 집을 저당 잡힌 사람이 돈을 꼭 떼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부에 채무자로서, 자, 그 사람을 꼭 써야 돼요? 생략할 수 있어요. 자, 채무자는 꼭 써야 됩니다. 채권액과 채무자는 저당권에 채권액 얼마, 채무자 누구 꼭 써야 돼요. 반드시 써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죠. 자, 됐고요. 다음 15번. 소유권의 공유, 지분. 자, 지분. 소유권을 둘이 나눠 쪼개서 갖고 있어. 반반씩. 그 중에 한 사람 지분만 저당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작은 방만 저당 잡는 건 안 되지만 권리 일부를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저당도 잡을 수가 있어요. 할 수 있답니다. 다음, 자, 20번. 저당권이 이전됐어. 자, 저당권 이전됐으면 저당권 양도인, 양수인 둘 중에 양도인은 빠져나갔잖아요. 양수인이 설정자하고 같이 공동 말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양도인은 지금 해당이 없는 거죠. 저당권 팔고 빠졌으니까 양수인이 답이 됩니다. 자, 저당이 잡히고요. 소유권이 넘어갈 수 있죠. 저당이 잡히고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갑니다. 그 제3자를 제3취득자라 했어요. 이 사람은 누구랑 같이 지어야 되냐? 당연히 현재 저당권자와 같이 가서 공동으로 저당을 말소해야 됩니다. 설정자와 지우는 게 아니라 저당권자와 지우는 거죠. 1번이 답이죠. 됐습니다. 자, 다음 또 변경 등기에 대해서 자, 지금 몇 개만 더 볼게요. 자, 요 질문 볼게요. 자,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액이 증액. 자, 다 모르겠고 증액이야. 1번 저당이 있었는데 2억에서 3억이 된다. 그렇죠? 예. 이런 권리 변경 등기는 당연히 공동 신청이에요. 자, 권리 변경이니까 공동 신청이고요. 이해관계는 없대. 자, 눈치 볼 사람이 없대. 그러면 부기 등기로 실행이 됩니다. 부기 등기. 권리 변경은 아무도 없으면 부기 등기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 이건 이제 박찬호 등기니까 전에 했던 거니까 넘어가고요. 자, 말소 등기. 자, 말소 등기는 전부일 때 할까요? 일부일 때 할까요? 자, 말소 등기는 항상 전부 말소. 일부는 변경이에요, 변경. 자, 전부 말소죠. 다음, 자, 등기된 부동산이 없어졌다. 이건 말소가 아니라 멸실입니다. 말소는 등기상 하나를 지우는 거고, 멸실 등기는 부동산이 통으로 없어진 거잖아요. 이건 멸실 등기입니다. 다음, 말소 등기. 자, 말소 등기 신청 시 말소에 대해서 이해관계는 제3자 승낙이 자, 있는 경우냐 없는 경우냐. 자, 제3자 명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자, 요거는 주종 관계예요. 주된 권리가 말소되면 종된 권리는 직권 말소되잖아요. 그래서 직권 말소되려면 그 사람의 승낙이 필요해. 자, 제3자의 승낙이 있으면 그 제3자 권리는 직권으로 말소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음 순위. 자, 이제 두 개만 더 할게요. 자, 순위. 1번이 말소돼. 1번이 말소돼. 자, 그러면 순위 2번은 1번이 지워지면 2번은 좋잖아요. 그럼 얘는 이해관계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요거랑 비교하세요. 1번이 회복돼. 1번이 회복되면 2번은 밀리잖아요. 밀리면 얘는 이해관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거의 한 끗 차이잖아요. 얘는 선순위가 말소될 때, 이건 선순위가 회복될 때란 말이에요. 선순위가 지워지면 후순위권자는 손해볼 게 없다. 말소됐으니까 좋다. 근데 선순위가 돌아온대. 그럼 후순위권자는 밀리니까 이해관계인이 되는 겁니다. 이 두 개를 좀 비교를 좀 해보세요. 자,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조금 어렵긴 했는데, 각종 소유권 외 권리들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변경, 말소 등기를 쭉 한번 가장 핵심만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지적법 넘어가고요. 가등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 20일 날 일요일 하루 날 잡고 한 2시간 정도 가등기 특강을 쭉 한번 잡아드릴 테니까 그때 정리하는 걸로 할게요.
자, 오늘 오전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